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뭘 해도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계시지만 좀처럼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나는 아직 쓸모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은퇴를 하셨거나 자녀분들이 독립하신 후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내가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나는 뭐지? 아침에 눈을 떠도 딱히 할 일이 없네. 누구도 나를 찾지 않아. 이 감정 결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30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역할 상실의 공허함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다시 나를 세우는 방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쓸모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역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회사원, 부모, 가장, 며느리, 남편, 아내, 이런 이름표들이 저를 규정했죠.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출근 준비를 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엔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주말엔 장을 보고 매일매일이 바빴습니다.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역할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은퇴를 합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집을 떠납니다. 손자, 손녀를 봐주던 것도 이제는 다 컸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는 건 뭘까요? 나 혼자. 이때 찾아오는 감정을 심리학에서는 역할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를 통합대 절망의 시기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의 삶을 통합하고 받아들이는 길. 다른 하나는 나는 뭘 한 거지? 이제 와서 후회만 남았네. 이렇게 절망에 빠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절망에 빠지는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문화가 노년을 생산성이 떨어진 시기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60세가 되면 정년이 됩니다. 이제 그만 쉬세요.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주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아빠, 편하게 쉬세요. 물론 이 말들이 나쁜 뜻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죠.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나는 이제 쓸모가 없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다음 이야기를 꼭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해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쓸모는 생산성이라고요. 그런데 이 공식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식대로라면 아기는 쓸모가 없습니다. 아픈 사람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쓸모의 정의가 잘못된 겁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생산성을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빨리빨리, 열심히, 성과. 이런 단어들이 우리 삶을 지배해왔죠. 그래서 우리는 존재 자체의 가치를 잊어버렸습니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생산하느냐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햇빛을 생각해 보세요. 햇빛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산합니까?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빛날 뿐입니다. 하지만 그 햇빛이 없다면 세상은 어둠이 됩니다. 햇빛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밝히고 따뜻하게 하고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자녀에게 전화를 걸고 친구와 차 한잔 마시고 산책을 하고 꽃을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쓸모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못 느낄 뿐입니다. 왜 못 느낄까요? 우리가 평생 눈에 보이는 성과만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월급 명세서에 찍힌 숫자, 자녀의 성적표, 집의 평수, 은행 통장 잔고. 이런 것들만 가치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보여준 사랑, 여러분이 배우자와 나눈 시간, 여러분이 이웃에게 건넨 미소, 여러분이 혼자 견뎌낸 인내,
이것들은 숫자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야말로 진짜 쓸모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인생을 크게 4단계로 봅니다. 초년, 청년, 중년, 말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말년은 끝이 아닙니다. 말년은 완성입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겨울은요? 겨울의 나무는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다음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활동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혜가 깊어지고 영혼이 성숙해지는 시기입니다. 사주에서는 이걸 음의 기운이 강해진다고 표현합니다. 음이라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내면으로 향하는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밖으로 달렸습니다. 이제는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정리하고 받아들이고 평화를 찾는 시기입니다. 이게 바로 노년의 진짜 역할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천만에요. 여러분은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나 자신을 완성하는 일이죠.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나를 세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작은 역할을 새로 만드세요. 역할 상실이 문제라면 새로운 역할을 만들면 됩니다. 에이, 무슨 역할을 만들어요? 이제 나이도 많은데. 아닙니다. 역할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동네 산책로를 매일 걷는 산책 전문가. 손자,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꾼. 화분에 물을 주고 식물을 돌보는 작은 정원사. 매주 친구와 전화하며 안부를 묻는 관계 지킴이. 이런 작은 역할들이 여러분에게 정체성을 줍니다. 나는 매일 산책하는 사람이야. 나는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정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이 역할은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셨잖아요.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 쓸모의 기준을 바꾸세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쓸모는 생산성이 아니라고. 그럼 뭘까요? 쓸모는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하게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이 나이에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에 갇혀 계신가요? 70살이 넘어서도 남의 눈치를 보며 사신다면 그게 더 슬픈 일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기 싫은 건 거절하고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쓰는 겁니다. 에이, 이 나이에 무슨. 아닙니다. 바로 이 나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까요. 더 이상 증명할 게 없으니까요. 이제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계를 다시 설계하세요. 많은 분들이 외롭습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배우자는 말이 없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래서 더 허전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의 질입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해도 그 통화가 진심 어린 대화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매일 만나도 형식적인 인사만 나눈다면 그건 외로움을 더 키울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찾아보세요. 옛 친구에게 전화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새로운 모임에 나가보세요. 복지관, 경로당, 교회, 절, 취미 모임. 어디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고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관계가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이게 좀 식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감사? 뭘 감사해요? 이 나이에 뭐가 남았다고? 천만에요. 감사는 태도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상황이 달라 보입니다. 행동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 재구성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상황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제 쓸모없어. 이 문장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돼. 나는 이제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 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느낌이죠. 매일 자기 전 작은 노트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오늘 내가 감사한 것 3가지.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딸이 전화를 했다. 밥이 맛있었다. 이렇게 작은 것들입니다. 처음엔 억지로 쓰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뇌가 바뀝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한번 해볼까 싶은 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벌써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진짜 역할은 뭘까요? 바로 존재 자체입니다. 철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전반부에 쌓아 올린 것을 내려놓고 진짜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다. 무슨 뜻일까요? 젊었을 때 우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직업인 부모, 배우자. 하지만 이제 그 역할들을 벗어던지고 진짜 나를 만나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이런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노년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허전한데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그 허전함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허전하다는 건 이제 채워야 할 공간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채울까요? 진짜 나로 채우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꿈꿨던 것.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 적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쓸모 있습니다. 아니, 쓸모라는 단어 자체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돈을 벌지 못해도, 누군가를 돌보지 못해도, 생산적이지 못해도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숨을 쉬고 계신 것, 웃으실 수 있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실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부디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대하지 마세요. 평생 열심히 사셨잖아요. 이제는 조금 쉬셔도 됩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수고했어, 나. 잘 살았어, 나. 이제 편하게 살자, 나.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기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나는 아직 쓸모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쓸모라는 건 생산성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을요.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작은 역할을 새로 만들고 쓸모의 기준을 바꾸고 관계를 다시 설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연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나를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후회와 미련 어떻게 내려놓을까? 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